보시면은 자존감, 공감, 공화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시대 교육은 무엇으로 응답할 것이냐? 민주주의 위기 시대, 아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대한 답은 여기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혁 교수라는 청주교대 총장하셨고 이번에 교육부총리 인사검증까지 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의 책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교육, 공감 교육, 공화주의와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위기 시대의 교육의 대답이다. 근데 교육만이 아니죠.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정치교육이라는 책이 지금 지난달에 뜨끈뜨끈한 상태인데요. 출판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벌써 오래전에 이 책을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추천사를 쓰라고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교육의 혁신, 누구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가도록 교육기본법에 있는 거니까 혁신에 이바지하여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우리 후세들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바탕이 민주시민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과 내일 행복하다. 근데 자살률 최고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모두가 오늘과 내일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도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 시민성 교육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시민성 교육이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야기를 또 물어봐요. 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자기가 합동 측의 교단에 다니고 있는데 도저히 그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다. 뭐 전광 중계방송 하듯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제 지난해 그 계엄 선포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한다더냐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다더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서 그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제가 평생토록 뭐 지금 몇십 년 동안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교회를 옮기겠다. 그래서 이제 뭐 안 되겠다, 뭐 된다 하다가 결국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학교에서 하남 경영 고등학교인가 뭐 정보 경영 고등학교인가 거기를 다녔는데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거 아닌데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된 겁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은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이 나중에 20년 후, 30년 후에는 이준석, 천하람 둘이 표 갈라먹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시민성 교육 실천으로 그러한 시민성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친절하셔서 진행자 역할까지 맡아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이제 시민운동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뵈니까 정말 한 사람의 따뜻한 교육자를 제가 다시 뵙게 돼서 더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PPT에 온갖 정성을 다 담으셨어요. 원래 수업 준비 많이 하는 교사들이
정말 교육 재료를 많이 준비하거든요. PPT 만드신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여기다 넣으시려고 애를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자상하게 저희들을 이제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질의응답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에 대한 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 좋습니다. 제가 문을 열게요. 네네. 공감이라는 거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천에 계신 교육감께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이커스, 그다음에 읽고 걷고스다. 이제 맛있게도 이제 고등학교를 짓는 고등학교 이름이 또 공교롭게 또 첨단 고등학교인데, 거기 맹꽁이가 울었어요. 맹꽁이 때문에 교사를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후닥후닥 대체설득을 옮기겠다.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맹꽁이가 있어야 좋지, 왜 대체설득이라는 건 갖다 버리는 거나 그런 거 실제로 거기서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도 가서 그 아파트, 고급 아파트, 아주 인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의 녹지랑 같이 연결을 하면 충분히 살겠더라고요. 그러려면 이제 교육감이나 인천시장에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결론은 환경부 요청으로 대체소유자를 옮기는 걸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발하려면 고발해야 하는 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발하지도 않았고요. 환경단체가 좀 노력해 줬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환경단체 집 바꿔가지고 말도 못 꺼냈어요. 그냥 맹꽁이가 거기서 또 살아남기를 기대해야 될 텐데,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공감이라는 것이 전세대 공감도 어려운데 우리 미래세대와 공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미래세대가 없거든요.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린 어떤 공감을 해야 되는가. 전 이게 좀 화두인데, 거기에 대해서 포함해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감의 그 시간적인 측면하고 공간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웃도 있고, 남수단에 있는 또는 북한에 있는 어디 그 시리아에 있는 가자에 있는 그 모든 그 사람들 포함해서 내 어떤 공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이제 공간적인 범위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내 후대, 내 후세들이 살아갈 세상, 그 후세들과 공감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은 자연, 기후, 환경, 동물 이런 영역에 대한 공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김용국 목사님이 동물신학, 동물권 이 전공이어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우리 박병산 선생님 환경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데, 저는 그 영역에서 공감의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범위의 확장이 결국은 자기 공감의 역량,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껍데기로 어떤 내가 뭘 도와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병상 박사님께서 하신 학교 사례는 인천의 저쪽에 송도에 첨단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교육처에서 일하는 학교 설립과장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 양반도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옮기고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퉁 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속은 상했는데 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목사님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사실 예. 일부러 소개까지 해주셨으니까 동물 신학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문화신학 전공 박사과정 공부 중이고요. 논문 쓰고 있는 김용급 목사라고 합니다. 예, 저도 교수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들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승구 전도사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그 초반에 이준석 의원 이야기 좀 하셨습니다. 그때 신촌거리를 이렇게 막 지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통계 자료도 보여주시면서 이준석 의원의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 그 감정이 무슨 감정이었냐면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신촌거리에 왔을 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사건이 하나 있었을 때였어요. 심지어 그거 관련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 무슨 아이돌 가수 온 듯이 정말 엄청난 줄이 그 앞에 서면서 이준석 외치던 그 광경이 지금도 사실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아까 뭐 공감이 사연이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만약에 내가 그런 사건에 공감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뭔가 그런 반발심이 일어나 그런 그 후보를 절대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전혀 따지지 않는 세태를 보면서 굉장히 이 세대가 정말 이 세대가 정말 뭐 여기서 말했던 공감도 부족하고 또 저희식으로 말하면 사랑도 없고 정말 자기의 그런 경제적인 능력과 그런 성과만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저도 30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동안 있었던 대통령 선거의 그 흐름 속에도 저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었지만 제 주변에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윤석열 지지자들도 좀 있었고 또 저 또한 그 흐름 속에서 굉장히 이상한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시민성 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민성 교육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정말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공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다시 그런 사상을 넘겨주면서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족 대한민국의 정말 민주시민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저는 이 시민성 교육의 정말 목적이자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런 꼬리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 세대가 저희 세대가 왜 이렇게 시민성 교육이 실천에 있어서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